오늘은 어제 이어서 그 마스크를 이용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 합성을 할 겁니다. 자, 파일을 먼저 이렇게 두 개를 오픈해 보죠. 이렇게 생긴 이미지하고 이렇게 생긴 이미지죠. 자, 두 장을 이렇게 레이어로 갖다 묶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마스크를 줍니다. 이렇게요. 자, 매직 완드로 해볼까요? 매직 완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지정할 수 있고, 검정색 칠하면 금방 되겠죠? 그 다음 크기를 줄여봅니다. 이 부분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불타고 있는 지구의 모양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브러쉬 툴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나 더 해보시죠. 이렇게 조금씩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다, 들어오면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불타는 지구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이미지하고 요렇게 생긴 이미지하고 두 장이 있습니다. 자, 크기를 수정을 합니다. 프리 트랜스폼 스케일로 적당히 움직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스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이번엔 뭘 쓸 거냐면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라는 걸 쓸 겁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쓸 겁니다. 자, 보시죠. 그라디언트 툴은 우리 전에 했어요. 캐드 할 때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 다시 말해서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이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색상 두 개 나오죠? 이 아래로 내려가면 전면색과 배경색, 전면색과 배경색. 선형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 피라미드 그라데이션, 그 다음 실린더 그라데이션. 자, 먼저 선형 그라데이션부터 봅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렇게 짧게 주면 짧게 바뀌는 거고, 길게 주면 길게 바뀌겠죠.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5도로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누구냐면 원형 그라디언트, 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또는 그냥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면 원형 그라데이션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은 피라밋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서 피라밋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원형 그라데이션, 아니 실린더 그라데이션. 이렇게 솟아오른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실린더, 솟아오른 느낌, 혹은 이렇게 온폭 들어간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도 피라밋. 자,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는 걸 이렇게 엘립스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마큐 툴을 타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하고 흰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하고, 자, 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흰색에서 녹색으로 가네요. 흰색에서 녹색으로. 자, 흰색에서 녹색으로. 어떤가요? 풍선처럼 보이나요? 이렇게요. 빛이 오면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죠? 나머지 어두컴컴해지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마스크에다가 적용을 해보죠. 마스크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검정색이면 투명해지고 흰색이면 불투명해집니다. 이렇게 거꾸로 지정해 줍니다. 거꾸로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원형 그라데이션이고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자, 합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일어나고 있죠. 그라데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합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바로 얘예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자, 결과물도 같이 있죠? 제가 결과물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담배네요. 자, 선택을 해봅시다. 매직 완드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매직 완드의 톨러런스 값을 낮춰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선택이 쉬워질 거예요. 자, 근데 이 방법도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라sso 툴을 눌러보시면, 여기 마그네틱 라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를 클릭하고, 이렇게 경계를 클릭하고 쭉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찾아집니다. 이렇게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는 겁니다. 더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자, Shift 키 눌러서 더하기 선택을 하고, Alt 키 눌러서 빼기 선택하고, 네, 이렇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라쏘, 더하기 선택, 자,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우면 되죠. 자, 이동하기, 방향 조절하고, 크기도 조절하고, 그 다음 적당히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엔터. 이때 누구를 더해줘야 돼요? 바로 여기 아랫입술이죠. 아랫입술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아랫입술만 브러쉬 툴로 칠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죠. 자, 마찬가지, 병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라쏘 툴이나 혹은 마그네틱이나 혹은 매직 완드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택이 반전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르면 가운데만 빠지는 경우가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경우도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여기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인버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색상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인버트는 색상을 반전시키는 거고요. 여기 인버트는 색상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마스크를 반전시키는 거고, 자, 다시 봅니다. 적용 안 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택을 반전시킬 겁니다. 셀렉트에 보면 제가 all, deselect, inverse를 설명드렸습니다. inverse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꾹 클릭하면 이렇게 얘만 남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돌려보죠. 돌려서 적당히 잡게 해줘야 되겠죠?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자요. 그 다음에 마스크로 누가 나와야 돼요? 여기 손이 나와야 돼요. 자, 손을 선택해 봅니다. 라sso 툴로 바로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선택한 바로 여기. 자, 다시 켜고 브러쉬로 칠하면 자, 어떤가요? 손에 쥐고 있는 느낌 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사이즈를 대충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고요. 자,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색상을 칠하는 겁니다. 아래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색상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색상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 있는 스포이드로 가져옵니다. 스포이드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끌려 들어오게 돼요. 클릭하면 색상이 끌려옵니다. 자, 색칠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Alt 백스페이스나 Ctrl 백스페이스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색칠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선택하고 마스크 넣고 그라디언트, 이때 선형 그라데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색상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또 만들고 이 위에다가 자, 하나 만들고, 자, 얘는 조금 더 진한 색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이렇게 색상을 내려줍니다. 자, 다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에 따라서 밑에다 놓는 거죠. 역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텍스트. 이때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이고, 자, 맑은 고딕으로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면 되는 거죠. 홈, 컴퍼니, 테크니크,
맞나요? 카운셀링, 그 다음에 사이트 맵. 이렇게 하얀색으로 주고, 자, 위치를 적당히 맞춰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는 건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칸씩 움직입니다. 1픽셀씩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또 하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10픽셀, 10픽셀씩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밑에다 넣으면 투명해지겠죠. 저 밑으로 깔리겠죠. 여기에 오파시티를 줘보세요. 혹은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오파시티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불투명하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크게 About Us라고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글씨를 키워봅시다. 그 다음에 볼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자동차 그림 있었죠? 자, 이미지를 좀 더 키우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더 키우고 싶어요. 요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 여기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캔버스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캔버스 사이즈를 가지고 이미지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캔버스 사이즈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이미지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즉,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진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 높이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5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검정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검정색에서 파란색으로. 여기 아니에요. 자, 여기 배경은 이렇게 검정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도록 하죠. 자, 선택을 반전시키도록 하죠. 인버스. 그리고 마스크를 꾹 클릭. 자, 보시면 여기 얘네들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쏘 툴. 라쏘로 그냥 계속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선택해서 검정색을 칠하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딱 따지겠죠. 자, 이동 툴로 적당히 이동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복사하는 방법이요.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 자,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뉴 레이어에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쭉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 갖다 놓으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를 했고 이동 툴로 낮추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뒤집으면 되나요? 자, 스케일로 뒤집어 봤습니다. 자, 이 정도쯤? 자, 한 번 더요.
마스크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요. 와우. 이렇게 되는구나. 자, 보이시나요? 마스크를 적용해 버려야 되겠네요. 자, 보시죠.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 적용하는 방법.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 어플리 레이어 마스크.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오른쪽 버튼 어플리 레이어 마스크. 추가되죠? 자, 다시요. 휴지통에다 이렇게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어플리 레이어 마스크 리무빙. 없애기 전에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어플리 누르면 적용합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마스크를 누르고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동차가 반사된 것처럼 보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선택을 했고요. 이번엔 에디트 메뉴에 가면 쭉 내려가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요.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정의하기란 뜻입니다. 또 이 디파인 패턴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턴 이름하고 함께 저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디파인 패턴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 메뉴예요. 필을 누르면 여기 배경색으로 색칠하기가 있습니다. 눌러버리면 이렇게 배경색으로 색칠이 들어가요. 다시 봅니다. 필. 근데 배경색이 아니고 여기 중간에 패턴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 게 내가 만든 패턴입니다. 선택을 하고 OK. 그럼 이와 같이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스케치업의 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닥 재질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하고 스케치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맵 작업 때문에. 첫 번째는 맵 작업이고 두 번째는 리터칭이요. 그래서 포토샵과 스케치업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요. 자,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이미지, 이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보죠. 가져왔습니다. 크기도 조절해보죠. 자, 대략 요만하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가져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자, 마키 툴로 잘 선택해 주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선택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딱 영역에 맞춰서 선택이 돼요. 자, 다시 디파인 패턴이 안 들어가나요? 자, 선택을 다른 방법으로 하죠. 자, 이거 가이드 끄집어내는 걸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어떻게 꺼내느냐?
여기 줄자 있죠? 줄자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옵니다. 이때 오브젝트 여기 이미지 끝에 가면 자동으로 딱 붙어요. 이렇게 이미지 끝선에 가면 자동으로 스냅 처리가 돼서 붙습니다. 자, 마크 툴로 한쪽을 좀 크게 하고 다른 한쪽은 딱 맞춥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Define 패턴. 그러면 패턴이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얘도 지우고 가이드도 지워보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Define 패턴 필 하시면 됩니다. 필에 눌러보시면 맨 끝에 우리가 만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방향을 맞춥니다. 로테이트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디스톨트로 하나씩 하나씩 갖다 맞춥니다. 여기. 그 다음 안 맞네요. 사이즈가 막 팍팍 줄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디스톨트로 이렇게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쭉 늘리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엔터. 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씌웁니다. 마스크를 씌우고 이제 레이어를 따야 되겠죠. 자, 확대하고 라sso 툴로 필요 없는, 아니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냅니다. 자, 요만큼만 지우면 돼요. 근데, 자, 요만큼만 지우면 됩니다. 브러쉬 툴로. 자, 요렇게 따내면 딱 맞게 따낸 거 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이어를 만들고 이 부분. 즉, 라쏘로 그림자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다가 그림자를 살짝 그립니다. 검정색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오파시티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 툴을 넣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역시 또 따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 여기도 보여야죠. 자, 라쏘 툴로 가운데 부분만 만듭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가운데 부분만. 자, 그리고 나서 마스크로 구멍을 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자, 이 부분도 있네요. 여기 안테나 부분도 있군요.
안테나도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안테나도 이렇게 뚫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그림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를 또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림자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색하지 않죠. 자, 다시 켜놓고 보면 그림자가 있죠. 그죠? 자, 브러쉬 툴로 살살살살 그려봅니다. 그러면 자, 그림자가 나올 텐데 이때 오파시티를 100으로 놓지 말고 살짝만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위에 그림자가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림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들을 좀 활용해 보자고요. 확대해 놓고 보니까 여기 어때요? 풀들이 삐죽삐죽 나오고 전선들이 보이고 그러죠? 자, 스탬프 툴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스탬프 툴로 지우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지워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선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스탬프 툴을 열심히 썼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싹 정리됐고요. 자, 확대해서 자, 이렇게 그러면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선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자, 어떤가요? 여기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선들? 네. 자, 이렇게 싹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어려운 프로그램 돌리지 않더라도 포토샵만으로도 이렇게 위에 옥상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거죠. 자, 마무리 해 보시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와서 여기다가 얘를 달고 싶대요. 자, 일단 여기 정리해야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쏘, 그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스탬프 툴로 클릭하고 드래그 대충 정리하시면 돼요. 대충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바로 필요한 부분만 따내면 돼요. 라쏘 툴로 나한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얘는 빼도록 하죠. 자, 마스크. 그 다음 마스크 적용하고 컨트롤 T. 자, 디스톨트로 그러면 간단하게 간판이 적용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인면도하고 평면도는 손도면입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이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가져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컬러링이라 그러죠.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이니까 요거는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요. 여기서 밝기를 조절하고 수평을 맞추는 일이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평, 수직은 잘 맞네요. 이거 좀 틀어지긴 했네요. 수평 수직이 조금 틀어져 있죠? 이렇게. 자, 제일 먼저 레이어를 만듭니다.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본 감추고 복사하고 원본 감추고. 자, 그 다음 가이드를 끄집어내 볼까요? 여기가 중심선이네요.
자, 중심선들의 위치를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대략 위치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이쪽은 괜찮은데,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들 보이시죠? 자,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죠?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디스톨트. 자, 조금 낮춰 봅시다. 조금 올려 봅시다. 그러면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조금 삐뚤어져도 이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얼추 다 맞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안 맞추셔도 돼요.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클리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다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죠. 그 다음 또 레이어를 만듭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요. 색칠을 할 겁니다. 여기 벽체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할 겁니다. 자요, 처음에 조금만 색칠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는 복제고 두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자, 복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동 툴 있죠? 이동 툴을 누르고 마우스를 선택한 영역 안쪽에다 놓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방향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바깥쪽에다 놔버리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돼 버립니다. 레이어로 복제되는 거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선택한 영역이 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을 씁니다. 컨트롤 T, 그 다음 스케일을 쭉 늘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T, 스케일로 늘리세요. 이렇게. 스케일이 조금 더 편해요. 엔터. 자, 여기는 복제. 이렇게요. 복제.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선택. 다시 컨트롤 T 한 번에 쭉 늘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죠. 가이드 맞추고, 네, 계속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도록 하죠. 복사. 다시 컨트롤 T, 늘리기.
다시 또 선택, 컨트롤 T, 크기, 이거 레이어가 바뀌었네요. 네. 다시 선택, 컨트롤 T, 다시 일부만 선택해서 복사. 이렇게요. 제일 첫 번째는 벽체만 작업합니다. 자, 이렇게 벽체를 작업해 보시죠. 자, 이 도면에 문제가 하나, 아니, 이 그림에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1, 그 다음에 그레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작업하는 건 RGB입니다. 근데 얘가 그레이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흑백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레이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줘야 돼요. 어디서 바꾸냐면 이미지 메뉴에 모드요. 바로 여기. 이미지 메뉴에 모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그레이 스케일 되어 있죠? 이걸 RGB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지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머지 합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어떤가요? 칼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칼라로 들어와야지 되겠죠. 그 다음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봅시다. 얘는 나뭇결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특이하게. 자. 나뭇결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엔터. 이런 건 마스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요. 레이어의 위치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쑥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만 마스크 처리하면 돼요. 자, 마스크. 자, 마크 툴로 요 부분만 색칠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가구를 먼저 여기 또 타일도 해야죠. 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고 타일을 불러올 텐데요. 제가 여기 소스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 맵 소스가 있고요. 물론 맵 소스가 있고 조감도 소스가 있습니다. 맵 소스에 제가 타일 소스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일 소스부터 맞춰보도록 하죠. 타일 소스 4번 뭐 이런 소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타일들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2번 타일. 자, 이런 타일들은 별로 안 쓸 것 같고, 이런 거 욕실 타일은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거는 별로고, 이런 게 주로 이제 욕실 타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타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조그만 타일들이죠. 큰 타일도 있고. 저는 큰 타일을 아니, 이 타일이 아니네. 여기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이 타일을 쓰겠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 이렇게 불러오면 되죠. 자, 엔터. 그 다음에 마스크를 씌우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추면, 네, 이렇게 금방 타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타일 넣어줘야죠. 자, 타일을 또 찾아봅니다. 자, 여기는 좀 재밌게 해볼까요? 자, 이런 타일을 썼습니다. 컨트롤 T. 출입구죠. 자, 이때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숨길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타일을 하나 더 불러와 보죠. 자, 붙여넣기. 크기를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요. 저는 재미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타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타일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일까지 넣어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침대가 필요합니다. 자, 침대를 오픈해 볼까요? 가구 블록 2번이네요. 자, 오픈. 여기 있네요. 자, 선택을 하면 움직이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래그 앤 드랍. 그럼 가구 소파 넘어온 거, 침대 넘어왔죠? 자, 위치 맞추고. 크기도 맞추고. 그리고 엔터. 그럼 침대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적어도 이 위로는 올라가야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침대까지 올라갔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